달리기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처음엔 의욕 넘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이상하게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오늘은 좀 쉬자 하다가 점점 안 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의지가 정말 약한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꾸준히 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시게 되실 거예요. 달리기의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꾸준하게 못하는 이유가 우리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뇌가 너무 정상적이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이걸 꾸준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책을 하죠. 나는 게으르다. 나는 의지가 없다. 더 독해져야 된다. 그래서 막 동기부여 영상도 보고 거울을 보고 막 자기 암시를 하고 막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뭐 해요? 러닝 동호회 들어갑니다. 러닝 크루 들어가죠. 근데 초반에만 반짝합니다. 어느 순간 단톡방 알람 꺼놓고 유령 회원 되고 결국에는 그냥 이제 혼자 또 뛰다가 작심삼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의지로 나를 막 밀어붙이는 그 방식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즉, 안 달리고 싶다가 정상이에요.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으면 에너지를 덜 쓰죠. 반면 달리기는 심박수도 올라가고 근육도 써야 되고 호흡도 빨라지고 칼로리 소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뇌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두엽, 또 뭐 전두엽이 뭐 고장났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전두엽이라는 게 이성이거든요. 그리고 변연계는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두엽으로 변연계를 막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본능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 나가, 게으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막 하는데, 근데 이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왜냐면 변연계는 그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생존과 연관된 시스템이라서 이거를 정면 승부로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게 인간의 뇌는 현상 유지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을 하면 뇌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익숙한 행동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늘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은 그냥 쉬자. 주말에 몰아서 뛰자.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 무릎이 좀 아프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생각들이죠. 러닝하러 나가기 싫을 때, 운동하러, 뭐 자전거 타러 안 나가고 싶을 때 떠오르는 딱 감정과 생각들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되게 듣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로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 생각들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뇌가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유들이 바로 뇌가 변화를 피하려고 만들어낸 설득용 스토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여왔던 거죠. 뇌과학에서는 인간에게 해석기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내가 한 행동에 이유를 붙이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뇌가 먼저 오늘은 안 뛰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면 부족이다. 미세먼지가 많다. 무릎이 아프다. 오늘 쉬어야지 회복이 된다. 내일부터 진짜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떠오르는 핑계들이나 생각들을 진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자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 뇌가 나를 안전하게 두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의지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으로 뇌를 살짝 우회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5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달리고 싶지 않은 감정이 막 올라올 때 5초만 거꾸로 세는 거예요. 5, 4, 3, 2, 1, 땡 하면 내가 바로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나간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뇌가 핑계를 만들 시간을 차단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걸 해봤는데 잘 못 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기 싫을 때
5초를 세면 되는 거예요. 뇌가 핑계를 만들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숫자를 세고 있을 동안은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일이 끝나는 순간 이미 몸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조건부 자동화입니다. 오늘 뛸까 말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또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운동화를 신는다. 이렇게 조건을 먼저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이 매번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할수록 행동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반대로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 행동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지가 있어야지 뛸 수가 있다. 그런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행동이 먼저고 의지가 나중에 따라온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달리고 싶지 않구나. 피곤하구나. 눕고 싶구나. 그래, 맞아.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 나는 이미 가기로 결정을 했어. 이렇게 감정은 감정이고 행동은 행동인 거죠. 이렇게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을 그냥 그대로 놓아놓고 나는 내 행동을 한다. 달리기를 또 꾸준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핑계와 싸우지 말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저는 이 방법이 진짜 좋았는데 운동하러 가기 싫을 때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 해석기가 피곤함을 핑계로 쓰고 있네?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수면이 부족해서 그냥 차라리 뛰러 가는 시간에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내 해석기가 수면 부족 핑계를 쓰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핑계에 힘이 되게 약해지더라고요. 막 억지로 내가 지금 또 수면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구나. 내가 핑계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떠올린 생각이나 감정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관찰을 하게 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피곤하지, 눕고 싶지, 뇌가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겠지. 근데 이제 동시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나는 뛰러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리고 바로 숫자를 세요. 5, 4, 3, 2, 1, 땡 하면 바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거를 반복을 할수록 뇌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시스템의 영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은 다산북수에서 나온 신간, 달리기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이 재밌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나가서 달리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우리가 꾸준히 자꾸 실패하는지, 왜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해준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하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자꾸 작심삼일에 실패를 한다. 여기에도 되게 대입을 해보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클, 왜 자꾸 내가 자전거를 안 타러 나가지? 여기에도 대입을 해봤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되게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달리고 나면 오히려 더 먹게 돼서 살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리 달려도 계속 먹으니까 안 빠지더라.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배가 고프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달리면 배고파진다. 이런 오해도 책에서는 뇌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식욕 억제 호르몬인 그렐린이 감소를 해서 식욕이 억제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숨이 턱끝까지 차는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폭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강도로 운동을 했었구나. 그래서 살이 안 빠졌구나.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었고 이제 존투 정도로 편하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제 해야지 다이어트도 되고 꾸준함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했던 나가서 30분만 뛰어라 5km, 10km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책에서도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뛰었을 때 제가 더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거리를 정해놓고 뛰면 그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달리면 30분을 뛴다라고 했을 때 천천히 뛰든 늦게 뛰든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30분이라는 시간은 항상 이제 같은 시간에 끝나는 거고 그 시간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정감이 뇌를 덜 지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 때문에 그 다음날에도 뛸 수 있고 좀 더 꾸준하게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체력이 안 돼서 힘들나.
근데 스포츠 신경과학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는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내는 감정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막 죽겠다 싶다가도 경쟁자가 보이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또 결승선이 보이면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다가도 또 달리게 되잖아요. 진짜로 에너지가 바닥이 났다면 이런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뇌가 먼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멈춘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러너들이 3분 만에 멈추는 거는 체력이 바닥나서가 아니라 뇌가 너무 이른 시점에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베테랑 러너들도 초반에 그 10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구간만 지나면 뇌가 다시 판단을 합니다. 심박수가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안전하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고통의 신호가 줄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많은 러너분들이 얘기를 하죠. 10분만 참아라.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이게 아니라 내 뇌는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 게 정상적이었구나. 내 뇌는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달리기를 못했다. 오늘 뭐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못했다. 이렇게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당신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당신의 뇌가 아주 정상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뇌를 막 억지로 막 몰아붙이는 대신에 조금 더 이렇게 영리하게 설계를 한다면 꾸준하게 달리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오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기분이 상쾌해졌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달리기 전과 후가 너무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다리를 움직이는데 왜 달리고 나면은 막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감정도 바뀌고 막 내 행동까지 왜 바뀔까?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또 해답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육을 활발히 움직일 때 이리신이라는 물질이 근육에서 혈관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게 뇌 기능에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 나서 그냥 쉬면서 SNS를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 업무적으로 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달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또 뇌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줘서 그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고, 우리가 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으면 노래 들으면서 막 엄청 막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필요한 게 뭐냐면 뇌에다가 자극을 막 주는 게 아니라 뇌에 최대한 자극을 멈추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은 날은 노래 들으면서 막 달리는 게 아니라 소리를 끄고 그냥 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부하 상태였던 전두엽이 긴장을 풀게 되고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같은 달리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내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달리기를 좀 더 꾸준하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과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달리기나 운동을 왜 해야 되는가가 너무 이렇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당장 뛰어나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산북스에서 10권을 증정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추첨 통해서 드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달리기를 하면서 좀 삶도 바꿔보시고 직접 뛰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뛰겠다, 내가 좀 뛰면서 삶을 좀 바꿔보겠다 라고 결심하신 분들에게 이 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3일 30분 이상 러닝을 하시고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책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번 영상이 나는 원래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